안녕하십니까. 치주과 전문의 배승환 원장입니다. 여러분, 잇몸병 환자 수가 감기 환자 수보다 많은 거 알고 계십니까? 코로나 격리 시절 이후로 마스크를 다들 쓰시다 보니 감기에 이완되는 사람 수가 많이 줄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잇몸병 때문에 병원을 찾는 환자 수가 감기 때문에 병원을 찾는 환자 수보다 많아졌죠. 이 잇몸병 환자가 어느 정도 많냐면요, 20살 이상 성인 10명 중 3명이 잇몸병을 앓고 있고요, 50세 이상으로 한정지어 보면 2명 중에 1명이 잇몸병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잇몸병을 가진 환자분들이 정말로 치매와 암 발생률이 높은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도 이번에 유튜브 강의를 준비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실제로 만성 잇몸병을 앓고 있는 경우 잇몸병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치매가 걸릴 확률이 약 22% 더 높고 암이 발생할 확률이 약 13% 더 높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 말이죠. 이 잇몸병 환자들에게서 특별히 몇몇 암들은 발생률이 정말 높게 나옵니다. 이 잇몸병이 있을 경우 어떤 암이 더 잘 걸리는지 제가 말미에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잇몸병이 있을 때 치매와 암 발생률이 더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미국 국립보건연구원 조사 결과 미국인 6,000명을 대상으로 잇몸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비교하여 26년간 추적 관찰하였는데요. 놀랍게도 잇몸병이 있는 환자군들에서 치매 위험률이 약 22% 더 높게 나왔습니다. 이 잇몸병의 세균과 독소는요, 뇌세포의 면역력을 저하시키고 뇌신경세포 기능을 억제하게 되죠. 그리고 영국과 일본에서도 이와 비슷한 연구를 했는데요. 일본 도쿄 연구에서는 70세 이상 1,200명을 대상으로 치매가 없고 뇌기능이 정상인 사람은 치아가 14개 이상이 있었는데 치매가 있는 사람은 평균 9.4개의 치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치아 상태가 불량하다는 것은 잔존 치아가 적고 주변에 염증이나 충치가 많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점에서 잇몸병과 뇌 건강 악화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치아 상태와 치매의 상관관계는 이미 입증된 지 오래되었죠. 치매, 만약에 가족력이 있으시다면 잇몸병부터 개선해보는 것이 치매 확률을 낮출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암에 대해서 나온 연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한국인 71만 명을 대상으로 10년간 관찰한 연구가 있는데요. 연구진은 고령, 흡연 등 다른 암 위험 요인을 비슷하게 통제한 후 잇몸병 유무에 따라서 참가자를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암 발생률을 조사했더니 잇몸병이 있는 사람의 암 발생률이 잇몸병이 없는 사람의 암 발생률보다 13%나 더 높게 나온 결과가 있었습니다. 잇몸병과 암 발생률 간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는 연구였습니다. 제가 이따 뒤에 잇몸병이 있을 경우 어떤 암에 더 걸릴 위험이 높은지도 설명해 드릴 겁니다. 끝까지 보시고요. 원장님, 그렇다면 잇몸병이 치매와 암 발생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간단히 그 원리를 살펴보면요, 우선 잇몸병으로 인해 구강에 발생하는 염증은 염증 매개 물질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 염증 매개 물질이 혈액을 통해 온몸으로 퍼지게 되죠. 결과적으로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장기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염증 매개 물질의 순환으로 인해서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 예로요, 잇몸병과 대장암 간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요, 미 하버드대 연구팀이 남녀 4만 명의 건강 자료를 분석한 결과 치주 질환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대장암 위험 요인인 용종이나 선종이 생길 확률이 각각 17%와 11%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팀은 치아 건강이 불량한 경우 대장암에 영향을 주는 과정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구강 박테리아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원장님, 그렇다면 잇몸병이 있을 때 어떤 암 발생률이 더 높나요? 이 전체 암들 중에서 면역 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혈액암은요, 치주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서 치주 질환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39.4%, 거의 40%가 더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엄청나게 높은 수치고요. 이외에도 방광암은 30%, 갑상선암은 19%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대장암, 폐암, 위암, 우리나라 주요암 발생 또한 치주 질환과 높은 연관성을 보였습니다. 이 논문을 살펴보면요, 세균들이 혈관 어디에 자리하느냐에 따라서 질환의 위험도 달라지게 되는 걸로 추정되고요. 세균뿐만 아니라 세균들이 내뿜는 염증 물질들이 어디에 영향을 주느냐도 달려있기도 합니다. 그럼 치매와 암만 조심하면 되나요? 그럼 그나마 다행일 텐데요. 이 안타깝게도 잇몸병은요, 당뇨병, 심혈관 질환, 발기부전, 임산부, 조산 및 저체중 등 우리 신체 대부분의 장기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당뇨병에서 인슐린 감수성을 저하시켜서 당뇨병 악화 증상을 유발하게 되고요. 당뇨병이 악화되면 잇몸병 또한 더 심해지게 됩니다. 악순환의 고리죠. 게다가 치주 질환으로 인한 염증 물질과 세균은요, 혈관을 타고 퍼져서 심혈관 질환, 동맥경화나 협심증,
그리고 뇌졸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치주 질환 때문에 생긴 염증 물질들과 세균들이 혈관 안쪽에 있는 벽에 손상을 입히게 되고 혈관이 부풀어 오른다든지 또는 막히게 되죠. 이렇게 되면 동맥경화나 협심증 같은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된다고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이런 일이 뇌혈관 쪽에서 벌어지게 되면 뇌졸중도 발생할 수 있죠. 이 심장과 뇌만 문제가 될까요? 성기까지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지금부터 젊은 20대에서 40대 남자분들 정말 집중해서 들으세요. 치주 질환으로 인해서 이렇게 혈관이 좁아지면 젊은 남성들에게는 발기부전의 확률까지 높아지게 됩니다. 2012년도에 성의학 저널 연구에 따르면 치주염이 있는 30대 남성은요, 발기부전이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만성 치주염을 치료하면 발기부전 증상이 해결되는 사례도 확인되었죠.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는 혈관 확장제입니다. 하지만 치주염이 생기면 혈관이 좁아지게 되죠. 따라서 살이 쪄서 비만이 된다면 발기부전 확률이 높아진다는 걸 의미하게 되고, 치주염은 이때 이 발기부전을 더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임산부들도 문제가 있는데요. 임산부들도 치주염 신경 써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임신을 하게 되면 입안의 체온이 높아지면서 세균이 더 잘 번식하게 되는데요. 이 증식한 구강 내 세균이 혈관을 타고 태반이나 자궁 내벽에 도달하면 염증 반응이 발생해서 태아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나 임산부의 경우 치주질환 원인균과 염증 물질이 태반을 통과해 자궁을 수축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조산 및 저체중아 출산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아기가 자궁 속에 있어도 세균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의미하게 되죠. 임산부들은 치주염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임신 계획이 있으시다면 미리미리 잇몸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치주염, 잇몸병으로 인해서 온 몸에 미치는 나쁜 영향들을 살펴봤습니다. 치매, 암, 당뇨, 뇌졸중 등 잇몸병은 온몸에 악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치 하나 살리려고 양치 잘하자는 거 아닙니다. 온몸이 건강해지기 위함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영상 마쳐보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